주스. 오늘은 공사 중인 동물들의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일스예요. 드디어 연못의 새로운 공사가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지금 보이는 오리들의 집과 양의 집인데요. 작년 늦봄에 지었던 이 두 가지 집에 문제점과 보완점이 보여서 땅이 녹자마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철판으로 만들어진 이쪽 양의 집이 내구성이 생각보다 약해서 집이 다 부서지고 있는 건 다들 아시죠? 양들이 예상보다 난폭하고 힘이 더 셌습니다. 보수를 해가면서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뒤에 말씀드릴 몇 가지 이유로 양들과 닭들 그리고 오리들을 같은 집에서 모두 다 같이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리들이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전형적인 닭장의 형태인데요. 일부분은 목재로 막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철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육장의 가장 큰 문제는 오리들이 생각보다 예민하다는 점입니다. 이 녀석들 밤사이에 주변에서 조그만한 소음만 들려도 이렇게 자다 깨서 한참을 잠에 들지 못합니다. 버프들은 해가 지면 잠에 빠져서 누가 옆에서 잡아가도 전혀 모르는데 반해서 오리들은 밤귀가 굉장히 밝습니다. 정말 작은 소음에도 이렇게 깨서 한참을 잠에 들지 못해요. 사실 오리들은 원래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안 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이 밤에도 잠에 들지 못하는 건 외부에서 움직이는 동물들이나 소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차단시켜 줄 수 있는 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 녀석들도 밤에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겁니다. 야생에서는 천적이 나오면 멀리 도망칠 수 있지만 집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한 점 때문에 이번에는 철망으로는 집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환기가 중요하지만 이건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듯해요. 그래서 계획한 건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 자도 없어서 카드를 대고 대충 그렸는데요. 환기를 위해서 높이는 아주 높게 만들어 놓고 총 가로 길이는 13m, 지금 식구들의 집을 모두 다 합친 것보다 2배 이상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세로 길이는 5m고요. 앞쪽에는 널찍한 슬라이딩 도어를 두고 청소와 이동이 편하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또한 창문도 큼지막하게 여러 개를 내서 환기도 잘 되고 빛도 잘 들어오도록 구상을 해놨고요. 지붕은 눈이 잘 미끄러지도록 각도를 조금 더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 대충 이런 느낌이 되겠죠? 중요한 건 비용인데 사실 모아두었던 자금을 다 끌어다 쓰는 거라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시공할 예정입니다. 경량목이 아닌 중목을 사용하면 조금 더 쾌적하고 멋지겠지만 돈이 없어요. 제가 그린 밑그림을 설계사에 보내서 대략적인 그림은 나왔고요. 이제 이걸 잘 풀어나가면 됩니다. 인터넷에 중세시대 평민 집구조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던 사진들인데 자세히 보면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을 한 곳에서 키우면서 서로 의지하고 적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동물들의 체온으로 겨울에도 조금 더 따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하여 연못에 도착한 6더블 굴삭기. 먼저 레미콘 트럭이 이 언덕을 올라갈 수 있도록 언덕을 까줄 겁니다. 이쪽 언덕은 현재 경사가 아주 높아서 사람이 지나다니기도 쉽지 않거든요. 15톤 이상의 트럭은 올라올 때마다 푹푹 빠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느티나무를 심었던 곳도 같이 정리. 기존에 사용하던 공투보다 바퀴도 달리고 삽도 훨씬 큰 녀석입니다. 그래서 작업량이 얼마나 될지 사실 기대가 좀 됩니다. 아침에 일했던 오르막의 모습은 짜자잔 2시간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쪽에 길도 넓히고 돌도 쌓아놨어요. 수십 년 동안 있었던 느티나무 옆 돌산도 이참에 정리를 했습니다. 염소와 푸드리가 계속 장비를 쫓아다녀서 저는 얘들을 막고 있었어요. 뭐가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오르막길을 정리한 6더블은 이제
터파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양의 집은 레미콘을 불러서 콘크리트를 깔 거기 때문에 굴삭기를 이용해서 레벨링을 맞추면서 땅을 20cm 정도 팠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공사에 어리둥절한 오리들. 바짝 졸아서 소리도 못 내고 있습니다. 양들은 하도 일을 방해해서 유리 온실로 데리고 왔는데 유리가 깨질까봐 다시 내보내줬어요. 이번 공사의 최대 걸림돌입니다. 이 녀석들. 장비가 작업을 하는 동안 저는 잠깐의 휴식. 완전 봄이죠. 참 연못팔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나 됐습니다. 그 사이 연못의 생태계는 자리를 잡히고 여기에는 수십 가지의 민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번식이 되는 물고기들과 그 물고기들을 먹고 사는 또 다른 물고기들. 이 생태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새로 만드는 양의 집도 각각 다른 동물들이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인공적이지만 자연스러운 생태계를 만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 물고기들도 물 속에서 보면 완벽하게 조화가 이루어져 있고 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굴삭기는 열심히 일을 계속하고 있고 저는 열심히 염소와 푸드리를 잡아두고 있습니다. 날이 점점 풀려가는 게 공사하기 딱 좋은 날씨 아닌가요? 어느새 위쪽의 터파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좀 떨려요. 20평입니다. 20평. 나와. 각기 다른 동물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 터파기가 완료된 부지에 들어갈 쇠석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15톤 트럭이 못 올라갑니다. 일단은 쇠석을 여기다가 쏟아놓긴 했는데 지금 멘붕이에요. 여긴 아직도 영하기 때문에 땅이 아직 완벽하게 녹지 않아서 완벽하게 녹고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이러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 서비스로 물병을 주셨어요. 어쨌거나 작업을 계속합니다. 일단 다 끝내야 돼요. 건물의 기초가 되는 콘크리트에는 이렇게 잡석을 다져서 콘크리트가 고르게 양생이 되고 하중을 잘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콘크리트를 절약할 수도 있고 방습과 배수도 된다고 해요. 오리들은 또 난리가 났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계속해서 쇠석을 옮기는 6더블. 공투보다 한 5배 빠른 것 같은데요. 바퀴가 짱입니다. 쇠석을 옮겼으면 이제는 다짐을 할 차례. 기사님의 섬세한 손길로 쇠석을 고르게 분산시킨 뒤에 이걸 다져주면 됩니다. 이 과정을 잡석 다짐이라고 해요. 순식간에 끝났죠? 이렇게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기초 과정은 끝이 났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6더블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이쪽 부지도 정리를 했습니다. 넓어진 길에 배 깔고 앉아있는 염소, 그리고 부드리. 오르막길에도 쇠석을 뿌려서 비에 대비합니다. 아침보다 훨씬 완만해졌죠? 잘 말리기만 하면 이제는 레미콘 차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쪽엔 30평짜리 토지가 생겼고요. 여기다가는 또 뭘 해야 되나. 아침 일찍 시작했던 토목 공사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버프랑 오리들은 오후 늦게 풀어줬어요. 갈 수 있겠어? 근데 이 녀석들 지대가 완전히 달라져서 얼을 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 줄을 모르는 녀석들. 산을 타요. 가자, 따라와. 따라와. 어이, 뭐야? 일로 와. 정신없었던 하루가 지나가고 연못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비록 동물의 집이지만 건물을 지어보는 건 처음이고 또 다 공부해서 직영공사를 하는 거라 할 게 많습니다. 잘 되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 땅을 말리고 있는데 한참을 말리고 있는데 비가 옵니다. 땅이 푹푹 빠지는데 이거 공사는 할 수 있을까요?